지금 TVL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들, 그리고 어떤 중앙화된 부분들, 생태계 대비로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고평가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내러티브가 좋은 프로젝트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정말 대세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은, 이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는 그것을 넘어서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도 이어질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규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신규 코인은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상장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 유통 물량 대비로 지금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DV라고 해서 완전 희석된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은 유통 물량이 풀렸는데도 너무 많이 뻥튀기를 해서 상장을 했다는 거죠. 플라이빗에서 너무 많이 펌핑을 하고 퍼블릭에다가 상장을 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그런 다 물량들이 풀렸을 때 그런 시가총액들을 감당해낼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인가, 그런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신규 프로젝트들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결국 토큰 락업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들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피스 네트워크를 예로 든 건데, 락업 해제 물량이 언제 나오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죠. 자, 그런데 상승장과 또 하락장에 따라서 락업 해제 물량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차이는 있습니다. 즉, 락업 해제 물량이 무조건 매도 물량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매도 물량으로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불안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펀더멘털은 내러티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왜냐하면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매력도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매력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코인을 선택할 때, 민코인은 완전히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잘 적용하거나 뭔가 가치 평가들을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제한 사항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민코인도 향후에는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다른 어떤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들로 발돋움할 가능성들이 높지만,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는 제한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펀더멘털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거래량이 얼마나 되고, 활성 주소는 얼마나 되고, 트랜잭션은 또 얼마나 일어나는지, 고래들은 또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네트워크는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로 펀더멘털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이번 대세 상승장을 넘어서 장기적인 가치를 담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 내러티브가 좋은 프로젝트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정말 대세가 될 수 있는, 크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은, 이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는 그것을 넘어서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도 이어질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온도 파이낸스와 지금 센트리퓨즈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와 봤는데요. 펀더멘털 상에서 온도 파이낸스가 더 월등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캡처를 해둔 건데, 지금 시점에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같이 오르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은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가 더 많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이번 대세 상승장 추세에서는 새로운 내러티브들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즉 누군가 파트너십을 맺었다거나 누군가 투자를 받았다거나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이런 요소들도 다 내러티브적인 요소들과 지금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또 요소들을 보셔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보셔야 됩니다. 펀더멘털 지표들을 많이 보실수록 좋은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수수료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들, 즉 TVL은 얼마나 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유저들, 데일리 액티브 유저들, 즉 활성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요. 어떤 절대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책에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시가총액 대비로 어떤 지표들이 높으냐 낮으냐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데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TVL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낮다. 그럼 역시나 저평가로 보고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 수수료도 마찬가지죠.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다. 그러면은 향후 상승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어떤 가치 평가를 할 때 주관을 배제하고 그냥 펀더멘탈 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어떤 내러티브들에 의해서 혹은 새로운 업그레이드라든지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승할 여지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긴 시간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실질적인 어떤 펀더멘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카르다노입니다. 제가 앞서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리플의 펀더멘털은 ODL 매출이 중요하겠죠. 이 ODL이라는 거는 On Demand Liquidity라고 해서 이 XRP가 얼마나 많이 유동성 있게 공급이 되고 수요가 받쳐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즉 리플의 경우는 펀더멘탈 지표가 ODL 매출, ODL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는가의 문제라면은 이런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블록체인에 얼마나 많은 TVL이 있고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카르다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TVL로 봤을 때 전체 모든 레이어 1,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오른쪽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61.2%인데 전체 순위에서 카르다노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트론과 BSC와 솔라나, 아비트럼, 블레스트, 베이스 뭐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축소해서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들을 빼고 논 EVM, 이더리움의 EVM 기반이 아닌 레이어 1들로 집계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선 솔라나가 41.9%로 지금 가장 대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비트코인, 수이, 톤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가다가 스타크넷과 니어 프로토콜보다도 적게 카르다노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TVL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유의미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번에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이 TVL을 가지고 그것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카르다노가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 MCAP에서 TVL 대비 요 구간입니다. 요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15.47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3.15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일단 예외로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성격 자체가 좀 달라서. 그리고 톤코인이 30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카르다노가 얼마죠? 63으로 톤코인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레이어 1들의 어떤 TVL 순위입니다. 이더리움과 트론 해서 쭉 있고요. 그리고 23위에 카르다노가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대비로 TVL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가 고평가이냐 저평가이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책을 확인해 보셔도요. 이것 외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서 고평가와 저평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어떤 만능의 방법은 될 수가 없겠지만 실수를 줄이고 손해를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미실현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강조를 드려봅니다. 지금 톤코인 자체가 TVL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들 그리고 어떤 중앙화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생태계 대비로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고평가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TVL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카르다노가 톤코인보다도 더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앞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르다노라는 프로젝트가 안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펀더멘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요소들을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걸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펀더멘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보셨다면은 이번에는 기관들의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한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이것이 뭐 100% 능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는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도 이제 온도 파이낸스와 센트리퓨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골드핀치까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온도가 21 그리고 센트리퓨즈가 24개로 센트리퓨즈가 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얘기는 기관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센트리퓨즈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얼마나 더 많은 이제 시드 머니들이 들어왔는지, 기관들이 더 많은 어떤 투자 금액들을 투입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온도 파이낸스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관들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더라도 둘 다 뭐 좋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온도 파이낸스가 굉장히 쟁쟁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